네, 11장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앞 시간에서는 뭐 유통기한, 이렇게 알림 메시지 나타내주는 그러한 형태의 그 앱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두 번째는 이 미세먼지 데이터를 웹에서 크롤링해서 긁어다가 이제 사용을 하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동 이름으로 웹에 또 저장하고, 파이어베이스 또 활용을 해서 저장을 하고, 궁금한 지역을 터치하면 상태와 등급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래서 오른쪽에 뭐 여기에 이제 동을 입력하고요. 미세먼지 조회라는 버튼을 누르면 뭐 상태는 10이고 뭐 좋다. 그리고 저장 버튼 누르면 아래쪽에 이렇게 목록에 이제 저장이 되어지고 DB에도 저장이 되는 그러한 상태, 그러한 형태로 보실 수 있고요. 목록에 저장이 되면 이제 여기에서는 따로 조회할 필요 없이 다음에는 선택했을 때 해당하는 상태와 등급이 표시가 되는 그러한 형태의 앱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형태로 보여져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에 연결의 웹이라는 걸 사용해서 웹 뷰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웹 브라우저 형태로 보여주는 그러한 뭐 텍스트 형태로 보여주는 그러한 이제 컴포넌트를 하나 더 추가했을 뿐이고요. 나머지는 뭐 별거 없는 것 같습니다. 같이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보겠고요. 뭐 파이어베이스 이것도 이번에도 제가 세팅을 조금 다 해놓은 상태예요. 토큰이랑 URL 모두 입력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 미디어 파일, 이미지 파일도 이제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불러놓은 상태입니다. 하단에 목록 뷰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입력하고 저장하기 눌러주면 목록 뷰에 저장이 되고 DB에도 저장이 되는 그러한 형태이겠죠. 블로그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먼저 코드 하는 거에 앞서서 크롤링 하는 방법을 조금은 이제 조금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어떻게 해볼까요? 코드를 짜면서 좀 보여드리는 게 나을지 아니면 먼저 설명을 드리고 하는 게 나을지 좀 고민이 되기는 하네요. 잠깐만요. 우선 그러면 저는 구글 사이트에서 네이버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 네이버 사이트로 이동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볼까요? 용인시 미세먼지 엔터 눌러보도록 할까요? 누르고요. 뭐 용인시였는데 해당하는 용인시 서인구 미세먼지 이렇게 가보도록 할까요? 비슷한데 요 안에서 뭐 지금 용인시는 어떻게 돼 있다 뭐 이렇게 보이기도 하네요. 아니면 뭐 구리시로 해볼까? 구리시 해당하는 사이트로 조금 이동했으면 좋겠는데 그죠? 아니면 조구 방배도 미세먼지 이렇게 나오는 게 저의 좀 디테일하게 쳐야 나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서초구 방배동에 미세먼지가 21 정도 되는구나. 좋다, 뭐 보통이다, 나쁨이다, 매우 나쁨이다 이렇게 표시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우측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페이지 소스, 뷰 페이지 소스 보기라는 그 목록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쪽에서 이제 쭉 보면은 데이터가 보이고 여기는 구글 형태라서 그냥 태그만 보이네요.
HTML 태그만 지금 표시가 되는 그러한 상태이네요. 다시 오른쪽 눌러서 페이지 소스를 보시는데 이번에는 다시 개발자 모드로 한번 가볼까요? 이쪽에 이쪽에 디벨로퍼 툴 이렇게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어디 있는지 소스 뷰로 다시 한번 보는데요. 아, 오픈이 안 돼 있네요. 이제는 오픈이 안 돼 있는데 잠깐만 그러면 요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쪽에서 얘를 캡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위에 있는 거 있죠. 뷰 소스에 search.naver.com 근데 얘는 또 웹 형태 기준이기 때문에요. 잠깐만요. m.naver.com 왜냐면 우리는 난리 났네요. 네. 모바일로 볼 거기 때문에 모바일 m.naver.com 모바일 형태로 보이는 그 디바이스 형태로 먼저 표시를 했고 서초고 내동 미세먼지 입력하겠습니다. 다시 오른쪽에 뷰 페이지 소스를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위에 요거 보이세요? 예, 얘 보이시죠? 얘가 필요해요. 우리는. 근데 뒤에는 계속 바뀔 수 있으니까. 서초구 방배동 미세먼지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이 뒤에 쿼리 뒤에 있는 거는 계속 변경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요 중간에 있는 m.search부터 쿼리는 이라는 것까지 우리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는 제가 이렇게 태그라는 이름으로요. 저장을 해놨어요. 메모장에 저장해놨어요. 교재에서는 막 하나하나 찾으라고 돼 있는데 소스가 오픈이 안 돼 있네요. 곳에 또 닫혔나 봐요. 우리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제 필요합니다. 복사해 놓을게요. 복사해 놓고요. 다시 앱 인벤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태그를 이제 이용을 해서 어떤 동을 입력하든 내가 원하는 동의 미세먼지 그 농도나 상태 자체가 조회돼서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설정을 해보고 싶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또 볼까요? 네. 이것만 이제 긁어다 쓰실 줄 아시면은 크게 뭐 문제 없이 다 되실 것 같아요. 먼저 미세먼지 조회. 미세먼지 조회라는 이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뭔가를 입력하고 미세먼지 조회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아래쪽에 보이게 그렇게 지정을 하는 거겠죠. 다시 블럭으로 가서요. 미세먼지 조회라는 버튼을 얘를 클릭을 했을 때 어떻게 하겠다? 웹에서 우리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웹에서 찾아주셔야 됩니다. 웹 1에 대한 우리는 URL 주소를 이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URL 웹에 표시하는데 그 주소를 기반으로 웹에 표시를 할 거다. 근데 합치기 당연히 가주셔야 되고요. 텍스트 블럭의 첫 번째 이쪽에 요 주소 필요하고 그리고 무슨 동 더하기 미세먼지 이렇게 들어가 있었죠. 위에 보시면은 무슨 동 무슨 시 더하기 미세먼지 이렇게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동 뭐 서초 9까지 썼지만 9 안 쓰고 동을 바로 입력한다라는 가정하에 그래서 무슨 동 더하기 미세먼지 이렇게 표시되도록
똑같이 블럭을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동해서요. 합치기 문자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야 되고 텍스트 박스에 입력한 동에 대한 텍스트가 표시가 되도록 설정을 해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미세먼지 플러스 기호도 붙여줘야 되겠죠? 미세먼지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네요. 이제 이 크롤링하는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웹에서 그 URL 기반으로 크롤링하는 건 끝났어요. 그리고 어디다가 불러오는 거죠. 어디에서 불러오는 거죠? 웹에서 불러오는 거니까 텍스트 형태로 불러오는 것이라서요. 웹 1의 데이터를 가져오겠다. 이게 다 끝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될까? 또 두 번째. 뭐가 필요할까요? 웹의 데이터를 어떻게? 이쪽에다 이제 표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웹 1 선택을 해주시고요. 웹 1에 텍스트를 받았을 때, 여러 가지 있네요. 그죠? 코드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지역 변수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별다른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오픈 소스가 아니어서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잠깐 이것도 소스 코드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코드가 또 안 보여. 네, 오른쪽에 소스 코드 받고 개발자 도구에 보시면은 이게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좀 볼게요. 이쪽에 지금 들어가 있는 이러한 상태이거든요. 또 태그가 바뀌기는 했네요. 그렇죠? 클래스 형태로 들어갔고 스팸 묶여서 스팸부터 스팸까지 이렇게 묶여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으시고요. 지금은 이대로 하게 되면 좀 자칫하다가 오류가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쪽에 미세먼지 얘는 그냥 타이틀이고 그 다음에 클래스 미세먼지에 스팬 요거 가져다가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그죠? 얘를 가져다가 카피를 하셔가지고 카피 엘리먼트 텍스트 이렇게 표시를 하셔가지고 얘를 가져다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 그래서 지금 텍스트가 보이는 게 메인 피규어 21 요거네요. 그죠? 요거네요. 예, 이 M에 근데 또 스팸 태그가 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위로 가져오시면 또 오류 날 수 있으실 것 같은데. 그죠? 얘는 합치기를 하든 그렇게 하셔가지고 나타내셔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얘가 지금은 필요합니다. 이 숫자가 들어가 있는 이 태그가 필요하다. 우선은요. 이 정도 좀 놓아두시고 이 정도 좀 놓아두시고 스트롱에 스팬까지 이렇게 불러왔는데 우리는 위에 있는 얘는 그냥 타이틀이라서 상관없을 것 같고요. 요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도. 네, 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클래스의 스테이트 미세먼지 스팸 요거는 얘도 가져와 보셨다가 얘도 가져와 보셨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붙여넣기 해보시고 요것도 붙여넣기 해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둘 중에 하나일 것 같거든요. 지금 약간 소스가 달라서 시시때때로 바뀝니다. 네, 시시때때로 바뀌어서 그래서 여기에 한번 그냥 응답 형태로 불러와 보는 형태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어디에 표시하는 거죠? 여기 이 레이블에 표시를 할 것이죠. 레이블 1. 이쪽 하단에 표시하는 그러한 형태이겠네요. 그죠? 그래서 레이블 1에 표시를 해주겠다. 텍스트 형태로 표시를 해줄 건데 어떻게? 아까 그 태그 중간에 있는 미세먼지 농도를 텍스트 형태로 가져다가 불러올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 형태도 또 변환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텍스트에서 단어의 위치, 찾기 텍스트, 그다음에 특정 단어, 변수에서요. 응답된 콘텐츠 안에서 텍스트를 가지고 올 건데 단어는 무엇으로?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린 요거 붙여넣기 하시거나 스펜, 클래스, 스테이츠, 현재 이 텍스트를 복사해서 카피 카피 엘리먼트 이렇게 눌러서요. 요거를 이렇게 붙여넣기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얘는 닫을게요. 요거를 지금 카피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지금 요 태그에서는. 그래서 저는 근데 이제 요걸로 한번 넣어봤고요. 지정되셨으면 뭐 여기까지 되셨으면 텍스트 문자열의 길이는 이제 코드 그대로를 이제 사용을 하면 되는데 이게 코드 그대로를 사용을 하는 것 자체가 다 오픈이 안 돼 있어가지고 이 태그가 한 100자 정도라고 넉넉하게 100자 정도라고 했을 때 100자 정도의 100글자를 그냥 가지고 와서 나는 사용을 하겠다. 잘리거나 이럴 수도 있으니까 넉넉하게 100글자로 지정을 해놓은 거예요. 우선 그거는 살짝 뒤에서 좀 코드를 추가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뭐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데이터 받을 수도 있고 텍스트를 받을 수도 있고 어디로 또 들어가면 된다? 얘는 그대로 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대로 놓아두시고 아니면은 조금 손을 봐야 되나? 손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떼놓아 주시고요. 그냥 레이블에만 표시하는 게 아니라 시작 위치라는 것을 초기 값으로 지정을 해서 또 지정을 했네요. 그래서 변수에 지역 변수라는 걸 만들어서 뭔가를 실행을 하겠다. 지역 변수 이름은 그냥 시작이라고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고 이제 응답돼 있는 데이터 요 태그 있죠. 요 태그를 시작 위치로 지정을 해주겠다. 긁어다 쓰는 것인데 요 태그부터 시작해서 쭉 긁어다가 사용을 해주겠다. 그리고 긁은 데이터를 농도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셔야 되잖아요. 농도와 상태 이런 것들 나타내셔야 되는데 미세먼지 농도의 텍스트 상자에 텍스트 형태로 지정을 해줄 것이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추출해야 되는 데이터가 있죠. 그래서 이 텍스트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데이터를 긁어다가 사용을 해주겠다. 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문자열에서 텍스트 추출하는데 위치는 어디 위치?
요 태그의 위치였죠. 요 태그의 위치였죠. 응답 컨텐츠 안에서 내가 지정해 놓은 웹에서 불러온 응답 컨텐츠 안에서 시작 위치는 요 주소를 기준으로 해서 쭉 표시를 할 것인데 다 표시하는 게 아니죠. 시작의 위치는 시작 죄송해요. 요 데이터를 시작 위치를 가지고 오는데 시작 위치만 가져오게 되면 얘만 딱 가지고 와지거든요. 요 앞부분에 첫 음절만 가지고 와져요. 요 시작 위치이기 때문에요. 근데 여기부터 한 100글자 정도를 쭉 불러다가 사용을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74라고 되어 있네요. 그 코드의 음절이 하나하나 다 이렇게 따져봤을 때 74번째 글자까지가 필요한 게 74번째 그 태그의 길이까지 우리는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74글자까지만 응답된 데이터, 뭐 예를 들어 뭐 여기부터 여기까지였는데 여기부터 우리가 필요한 건 여기까지거든요. 이게 글자의 수가 74개래요. 그래서 74개까지의 텍스트를 불러다가 나는 사용을 해주겠다. 여기에 수학에 지정을 하셔가지고 시작 위치부터 74글자까지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문자열의 길이. 문자열의 길이는 3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문자열의 길이는 3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3? 미세먼지 농도가 두 자릿수일 때도 있겠지만 세 자릿수일 때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자열의 길이를 3으로 지정을 했고요. 또 여기 레이블 1로 바뀌어야 합니다. 아이고. 딜리트 눌러서 지울게요.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오른쪽에 복제를 해주는데 비슷하지만 뒤쪽에 있는 내용은 지금 필요는 없어요. 복제를 해서 레이블 1에 또 텍스트로 표시를 할 것인데 농도를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활용을 해줘야 되겠죠. 얘를 지워주시고요. 레이블 1에 텍스트로 표시를 해주겠다. 텍스트에서 땡땡 문자열을 이제 교체를 해서요. 뭐뭐보다 크다 혹은 뭐 이하이다 라는 것들을 텍스트 형태로 표시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줄 것인데 뭐 내용 중에서 이것도 결과를 그냥 보시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미세먼지 농도 여기에다가 텍스트 형태로 표시를 할 거다. 근데 만약에 내용 중에 얘가 있으면 요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주겠다? 공백으로 바꿔주겠다. 같은 방법으로 복제해 주시고요. 이번에도 요 글자가 이 기호가 있으면 또 빈 공란으로 표시해 주겠다로 가셔야 됩니다. 요거는 왜 들어가는지 이따가 좀 이야기를 해서 설명까지 이야기를 해서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의 함수를 또 만들 거예요. 어떤 함수를 만들 거냐? 우선 함수를 새로 만들어 주는데 여기에다가 뭐 함수 그냥 이름은 그냥 함수로 두겠습니다. 하나만 만들 거니까. 제어에 만약에 땡땡이라면 실행, 뭐 아니라면
뭐 만약에 아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죠? 뭐 일하면 실행, 뭐 여기에는 이제 조건이 필요한데 어떤 조건을 몇 개까지 넣을 거냐면 0부터 30까지는 좋음, 그다음에 31부터 80까지는 보통, 81부터 150까지는 나쁨, 그 이상은 매우 나쁨,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림도 넣고 싶대요. 해당하는 데이터에. 그래서 조건문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또 추가해서 쓰면 돼요. 지금은 뭐예요? 이거 좋음에 대한 거, 그다음에 보통, 그리고 하나 더 들어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네, 하나씩 만들면서 하겠습니다. 먼저 수학에 숫자를 비교하는 거니까 비교하는 것. 그리고 이제 두 가지가 지금 필요한데요. 미세먼지 농도, 그러니까 0부터 30이니까 뭐예요? 이게 0 이상, 30 미만, 30 이하, 이 둘 다 만족해야 그 사이 값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논리에 그리고 둘 다 만족해야 된다. 범위값이 뭐뭐 이상이라고 하면 상관없는데 뭐뭐보다 이렇게 작거나 같아야 된다. 뭐보다 미세먼지 농도의 텍스트가 0보다 크거나 같고, 그죠? 그 사이 값이니까. 또 얘 복제해서요. 미세먼지 농도가 부등호 바뀌어야 되겠죠? 30보다 작거나 같으면 0 이상 30 미만 이하, 얘가 만족이 되면 등급에 이렇게 지정되어 있고요. 어디에다 표시할까요? 레이블 목록 보이시고 미세먼지 농도 보이시고 등급 이쪽에 표시를 할 것인데 텍스트로 표시할 거고, 텍스트로는 좋음, 그리고 색깔도 지정했네요. 그죠? 등급에 지정을 할 건데 색상, 텍스트의 색상도 뭘로 해볼까요? 텍스트의 색깔. 텍스트의 색깔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그냥 뭐 처음 하는 거니까 색상에 좋을 때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되게, 그리고 이미지도 표시되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하나만 하고 나머지는 복사하면 되니까 이미지 1 요것에 이미지를 뭐예요? 사진으로 지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미지는 good.png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복사하면 되겠네. 복제. 그 다음에 31에서 80까지였고요. 그리고 복제해서 얘는 보통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색깔도 컨트롤 C, V 눌러서요. 색만 바꿔줄게요. 요 색깔 들어가서 녹색, 초록색 비슷한 색깔로 지정하고 이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또 필요하죠? 네, 또 필요해서 만약에 아니고 이렇게 가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쁨에 대한 또 조건을 줘야 되겠죠. 컨트롤 C, V. 수치가 이번에는 81에서 150까지였어요.
그리고 나쁨. 색깔까지만 해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약간의 주황, 노란빛 도는 걸로 지정을 해보겠고요. 이제 150 그 이상이면 으로 가져야 되겠죠? 이번에는 그냥 요 블럭 하나만 사용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머지이면 요 범위가 아니고 그 나머지라고 한다면 조건 없어 굳이 조건 지정했는데 조건 안 줘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에 나머지는 매우 나쁨. 마이너스인 수치는 없으니까. 그리고 색상도 이렇게 빨강으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지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응답 코드로 어떤 데이터를 불러왔어요. 그래서 이쪽에 텍스트 형태로 나타내는데 결과값을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결과값은 어떻게?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지금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함수를 호출을 해줘야 돼. 함수를 얘네들이 다 끝나고 데이터를 다 가지고 오고 변환도 다 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뭐 수치가 나오겠죠.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요것이 또 등급이라는 이 텍스트 상자의 레이블에 표시가 되도록 지정을 해주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 뭐 중요한 건 다 끝났어요. 이렇게 해서 다 맞췄고요. 좀 자질구레한 거 보시면은 이제 DB에 저장을 하는 그러한 형태고 목록 뷰에서 또 선택을 해서 지정을 해주셔야 되는 그런 내용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록 뷰 이거 하나만 보여드릴까? 목록 뷰에서 선택한 후에 얘를 어떻게 해야 돼? DB에서 불러와야 되겠죠. 그래서 파이어베이스의 DB에서 데이터 값을 가져오겠다. 가시면 되시고 목록 뷰에 선택된 항목 이거 찾는 태그가 없을 때는 아까 우리 앞에서도 ER 이렇게 뭐 표시를 했는데 이것도 똑같이 그냥 뭐 ER이라고 표시를 하겠다. 그리고 목록 뷰에 선택한 이 항목이 찾는 태그가 없을 때는 지금처럼 이제 텍스트로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서 값을 또 받았을 때 태그와 값을 지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DB에 있는 데이터를 사용을 할 때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태그와 값, 요거는 하나의 쌍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텍스트 박스에 텍스트 형태의 뭘 가지고 와요? 태그 값을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할 것인데 또 어떠한 형태, 이 태그에 대한 값도 표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미세먼지 농도도. 그래서 미세먼지 농도 텍스트로 또 표시를 하는데 어떻게? 값 형태로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래야 태그에 대한 값, 이렇게 쌍을 이뤄서 DB에서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요. 네. 요거 하시고요. 또 어떻게 하면 되나? 이렇게 가져온 데이터의 미세먼지, 그 데이터 수치에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요것도 또 표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호출 함수. 얘 호출해서 또 여기서 이제 호출해서 나타내면 되고, 그죠? 레이블에 또 저장하기를 누르면 DB에 또 저장되게. 이거 하면은 거의 끝난 것 같은데요. 저장하기를 클릭을 했을 때
db의 값을 또 저장을 해주겠다. 어떤 형태로? 텍스트 박스 1에 텍스트, 태그 형태죠. 그리고 저장할 값은 미세먼지 농도가 값 형태로 저장이 되겠죠. 미세먼지 농도 얘는 값이 되겠고 이렇게 지정하면은 그대로 저장이 되고 업데이트가 됐겠죠. 그러면 업데이트된 이 파이어베이스 DB를 다시 리스트를 불러오셔야 되겠네요. 그죠? 계속 했던 내용이니까 눌러서 태그 리스트를 또 가지고 와야 되겠죠. 수정된 태그 리스트를. 이것이 해당 내용들이 되겠고요. 또 뭐 있을까? 뭐 별다른 또 진행을 해야 될 게 또 뭐 있을까요? 목록 뷰에서도 받을 수 있는 목록 뷰에 대한 건 안 했네? 그쵸? 요것도 가셔야 되겠죠. 파이어베이스 1에서 태그 리스트를 받았을 때 어떻게 받아요? 값을 여기다 저장해야 되겠죠. 목록 뷰에다가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뭐 저장은 DB에 되겠지만 표시는 목록 뷰에 표시되게 해줘야 되니까 목록 뷰 여기에 요소 형태로 표시를 할 것인데 어떤 거를? DB의 값으로 DB의 값 얘를 불러다가 목록 뷰에 나타내겠다라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죠. 네, 이제 더 이상 할 거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이고요. 뭐 이렇게 함수를 좀 호출해서 사용을 했던 거, 그다음에 크롤링에 대한 거, 뭐 소스 보시는 방법 이런 것들 좀 덧붙여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한번 실행해 보시고요. 안 되시면 아까 그 태그 제가 붙여넣기 하라고 했던 거 좀 변경하시면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1장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